예, 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진영 장관님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분들 국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예, 제가 이 윤석중 선생님 동네 한 바퀴 틀은 이유는 국정감사하는 중에 제주경찰청장님께서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은 119 신고 들어올 때까지 안 움직이고 경찰은 112 신고 들어올 때까지 안 움직이고 공무원들은 다산콜 같은 거 올 때까지 안 움직이고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뭐 30년 이상 공직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신고 없더라도 항상 돌아다니면서 근데 경찰이나 소방이나 공무원이 지역을 걸어 다니면 범죄 예방도 될 거고 재난 예방도 될 거고 주민들은 안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현장으로 가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노래 한 곡 들어드렸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니만큼 새로운 게 아니고 확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한 출연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23일 방통위에서 김어준 씨 출연료가 업계 3배 수준인 회당 200만 원, 주당 1000만 원, 연봉 5억에 달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안 내고 있습니다. TBS는 교통방송은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지금 조문이 나갈 텐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행안부 장관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님께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4조 1항에 국가 기밀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과 처벌 등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행안부 장관님, 그 서초구 재산세 감면으로 지금 서울시랑 붙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때 저희 7일날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법리 검토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 법리 검토를 쭉 했는데 내부 의견이 이게 한 의견으로 모아지질 않아서 네, 그래서 소송으로 있습니다만. 들어갔는데 장관님 예. 소신을 가지고 예. 조정을 해주시는 게 자치가 기초자치단체부터 존중되어야지 그걸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련해서는 공문도 보내시고 정치적 중립성 지키라고 말씀도 주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 감사드리고요. 그때 뭐 의원님이 요청하셔서 예예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지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임명권자이시고 예산도 되고 계십니다. 예.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유총연맹 감사할 때에 자유총연맹의 총재는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 명목으로 월 900만 원, 업무 추진비 플러스 그다음에 연금은 또 연금대로 수령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예. 명예직인데 활동비 명목이지만 급여성으로 나가게 되면 급여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0만 원에다 업무 추진비를 쓰는데 연금은 또 계속 나간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연공성, 공무원의 연공성 문제가 공무원 제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연공제도에서 성과급 제도로 좀 과감하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정부부터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달랑 2장짜리를 보냈는데 한 장에 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 4분의 3이 그동안 해왔던 제도 정리가 돼 있고요. 마지막에 세 줄이 앞으로 뭐 더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전문가시니까 다른 국장들 전문가들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사제도는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놓은 기본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무총장님, 제가 분명히 카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동일한 카드를 하루에 서울, 수원, 천안 이렇게 쓴 5건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렸고 7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근데 그 답변은 없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잘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7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카드로 새벽에 쓴 거, 술집에서 쓴 거, 그 다음에 한 카드로 저 5군데 동시에 쓴 거, 이거 어떻게 해명을 잘못됐거라고 해명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건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주면 또 국회에서 정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님 나와주시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저 새마을금고 네. 조합원 수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자산이 200조 조금 넘었고요. 회원은 지금 2020만 정도. 2020만. 네, 엄청나게 많네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 금고에 통장을 개설하고 회원으로 지금 금액을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그 2천만이라고 하는 회원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은 중앙의 임원입니까? 당연히 우리 저 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입니다. 그렇죠. 이거 네. 개인이 만든 은행도 아니고 네, 네, 정부가 출연한 은행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만드는 은행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금융기관입니다. 그죠? 네, 근데 임원들과 중앙의 이익을 조합원과 회원들의 이익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전산 유지 보수 사업인데요. 네. 회장님 취임하기 전에 지역 금고들이 전산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해 오다가 그걸 2개로 줄이고 회장님 취임 이후에는 전체 시스템을 중앙에서 유지 보수하는 걸로 만들으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예. 유지 보수하는 저 그림을 보시면 네. 2019년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A사에다가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네, A사는 B사에다가 전면적으로 사업을 맡기고 하도급을 했죠. 그러고는 7%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금년에는 다시 A사하고 계약을 끝내고 더 문제인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회사인 MG자산관리라고 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에다가 일괄 계약을 하고요. 다시 B사에 하도급을 주는데 수수료 5.5%를 선이자로 뗍니다. 즉 하도급하면서 바로 5.5%는 가져갔죠. 실제로 일을 하는 B사는 2019년과 2020년이 똑같은 회사입니다. 중간에 저렇게 들어간 회사들이 7%와 5.5%를 먹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기업으로 치면 저 대표적인 통행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회사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회사가 7%를 먹고 갔고 또 지금 5.5%를 떼는데 MG자산관리라고 하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5.5%를 먹는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7%나 5.5%가 전부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면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 횡령 내지는 배임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7%와 5.5%는 그 예전처럼 했으면은 조합원이고 회원인 저한테 이익이 돌아와야 될 것이 저 중간에서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통행세 네네. 부과하지 않도록 네네. 해주시고요. 네, 네. 행안부 장관님, 이게 이제 서민금융기관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커지면서 중앙회가 많이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비대화 문제의 핵심은 지역 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회장이 임명한 130명 정도가 지역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 임직원 제재, 행정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그 농협, 수협, 뭐 신협 이런 게 다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간 부서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만 금융 감독은 금감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만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중앙회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금융 감독을 하는 게 뭐 농협이나 수협은 뭐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금감원에 맡기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장관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회 회장님 부임한 이후에
어떤 그 금고는 1년에 3번까지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요. 어떤 그 금고는 아예 3년째 안 받고 있는 금고들이 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시고요. 아까 1분 세이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금융감독을 받지 않은 기관들을 보니까 이게 우연이겠죠. 7개가 안 받았는데 5개가 회장님 출신 지역인 울산에 있는 새마을 금고들입니다. 장관님 모르셨죠? 예,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금융감독 기능까지 중앙회가 가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지적한 통행세 문제도 사실 중간에 들어가는 이건 재벌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돈 빼먹는 방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독관청인 행안부는 모르고 계신다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 시간 다 돼갑니다만은 장관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서 통행세 문제 없애주시고 저도 회원입니다. 저도 이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으로 바꾸는 거를 행안부 장관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